자, 오늘 2교시 들어갈게요. 여러분, 문법 교재 10페이지 좀 펴주시면 되고, 자, 시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 시제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시간의 제한을 어디다 둬서 문법 문제로 출제를 하냐면, 동사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yesterday가 나오면 어제니까 과거 시제겠죠. next year는 내년을 뜻하는 거니까 시제가 미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시제를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나눠 놓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시제, 그러니까 단순 시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행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시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시제의 차이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이점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늘 얘가 기준이거든요.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 역시도 뭐냐면 미래 시제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당연히 있고 과거 시제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 시제의 경우에는 뭘 붙이죠? 일단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되는 거고 이 비동사에 따라서 미래냐 현재냐 과거냐가 달라지게 되죠. 또 하나 완료 시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애가 오죠? have, pp. 그래서 미래 완료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will have pp를 쓰고요. 여러분 과거 완료를 나타내고 싶으면 누구 쓰면 돼요? had, pp를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시제인데 이제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진행 시제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진행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럴 때 진행 시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곧 끝날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진행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너 뭐해? 나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I study 이렇게 말하는 거랑 I am studying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엔 나 공부 중이야. 근데 내가 언제까지 공부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I am studying 이러면 공부하는 행위가 곧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곧 끝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진행 시제를 씁니다. 근데 완료 시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완료는 이 단순 시제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얘는 이런 개념이야. 점의 개념이고 시점의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좀 선의 개념이고요. 기간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나는 3시에 공부했어랑 나는 3시간 동안 공부했어 완전 다른 얘기죠. 3시에 공부한 건 3시라는 정확한 시점이에요. 2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니고 3시에라는 정확한 시점이 존재하죠. 이건 단순 시제로 써줘야만 해요. 근데 나는 3시간 동안 공부했어. 라고 할 때는 여러분 3시간 동안이라고 하면은 2시부터 5시까지인지 6시부터 9시까지인지는 몰라. 정확한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3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의 개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일단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자 출제 포인트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나는 책을 샀다 가 있고요. 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앉은 남았어요. 위에 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아니요, 그냥 말하시면 돼요. 나는 책을 샀다. 밑에 거는요. 나는 발랄한데요. 나는 뭐라고요? 책을 고민할 게 없어요. 둘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요. 뭔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둘이 똑같습니다. 나는 책을 샀다. 나는 책을 샀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샀는데 과거에 책을 샀는데 그 책이랑 나랑은 지금 모르겠고 앞으로 미래도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냥 예전에 책을 샀을 뿐이야. 그 사실만 나타낸다면 이 경우는 뭐예요? 나는 과거에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지금도 보고 있거나 지금도 소장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 책과 나는 아직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 근데 해석은 똑같죠.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왜? 한국말에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완료라는 개념이 있죠. 굳이 그 없는 개념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서 구분해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은 여러분 뭐로 구별할 수 있어요? 시간 부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아셨죠? 시간 부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걸 낸 우리 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좀 쉬운 문제가 약간 이런 거야. 철수와 영희는 물론 이름은 달랐어요. 철수와 영희는 친한 친구 사이야. 근데 그 친한 친구 사이는 늘 테니스를 함께 쳐. 그래서 그들은 어제도 테니스를 쳤고 오늘도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뒤에 맨 마지막에 뭐야? 그들은 테니스를 친다라는 말에는 그러면 무슨 시제를 써줘야 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어제 테니스를 쳤다는 말에는 뭘 써줘야 돼? 단순 과거를 써줘야 돼. 근데 어제도 쳤고 오늘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마지막 문장에 뭘 쳐야 돼? 뭘 써줘야 돼요? have pp를 써줘야 된다고. 현재 완료 시제를. 뭐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쉽게 출제가 됐던 시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하는데, 자, 단순 과거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해요. 단순 과거랑 어울리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칠판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뭐 있어요? 어고가 있죠. yesterday가 있죠. those day가 있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before는 아니에요. 전에라는 말로 똑같기는 하지만은, 그쵸? 그래도 뭐가 있죠? in 과거 연도가 있죠. 그쵸?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에 써져 있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게 없는 게, 자,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럼 11페이지에 포인트 11번에 들어가 있죠. 그쵸?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단순 과거에 쓰이는 애들이에요. 누구도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past나 last. 왜냐면 전부 다 지난이라는 걸 뜻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10번 보세요 이제. 자, 얘가 중요하죠?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은 누가 있죠? 뭐 since가 있어요. 아니면 뭐 up to now, 뭐 지금까지, 뭐 기타 등등이 있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ast하고 누가? last가 나왔을 때. past하고 last가 나왔는데 이 앞에 지난해 동안에 during이나 for나
뭐 over, 뭐 간혹가다 in이 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이런 걸 쓰잖아요. 됐어요? 작년 동안에, 지난달에 걸쳐서 이런 말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시점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돼요? 기간의 개념이 된다고.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 last나 past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 과거로 가시면 안 돼. 뭐가 앞에 오면 이런 동안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오게 되면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얘네 둘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큰 제목은 이렇게 하고요. 뭐라고 나는 부를 거냐면 얘를 진행 불가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BING로 나오면 틀리는 동사들이 있어요. BING로 나오면 틀리는 동사들. 칠판 보세요. 진행 시제는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곧 끝날 행위에만 쓸 수 있어요. 나 밥 먹는 중이야. 그러면 밥 먹는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나 지금 어휘 외우는 중이야. 뭐 어휘 외우는 행위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순 없다고. 나 엄마를 닮아가는 중이야. 그럼 엄마를 닮는 게 끝나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는 이미 엄마를 닮아서 태어났어. 엄마를 닮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책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야. 이래도 안 된다고. 왜? 그럼 이 책이 곧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진행 불가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냐면 곧 끝날 행위가 안 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뭐예요? 지속적인 행위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는 진행 시제가 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I love you 라는 말은 있지만 I am loving you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맞는 말이지만 얘는 틀린 말이라고. 왜? 여러분 상대방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I am loving you 라고 말하면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곧 끝날 거야. 뭐 이 느낌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곧 헤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 이 lov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니까? 지속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절대 진행 시제가 될 수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love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일단 우리 기본반에서 다룰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젠블이죠. 닮다. 닮아가는 중이다 한국말에는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영어를 배우잖아. 아셨죠? 영어의 개념에서의 진행 시제는 지속적인 행위나 상태. 얘는 상태잖아요. 닮아 있는 상태.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야. 또 하나 뭐가 있죠? belong to. belong to는 어디에 속하다야.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집단에 속했어. 오늘은 속하고 내일은 안 속해요? 곧 끝날 행위가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걘 지속적인 거야. 자, 또 하나 누가 있죠? have. 무슨 뜻일 때? 가지다의 뜻일 때에만. 먹다의 뜻일 때는 얼마든지 진행 시제 BING 씁니다. 근데 가지다의 뜻일 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어. know나 believe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own, 소유, 아니면 뭐 possess 뭐 이런 거 있거든요. possess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심화 때 조금 추가하는 것들인데 미리 좀 몇 개 쓴 겁니다.
오케이. 특히 이제 퍼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직렬에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야. 잘 봐. 아니 오늘은 나를 알고 내일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노우라는 것도. 이해되세요? 곧 끝날 행위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속적인 행위란 말이야. 상태. 믿다도 마찬가지도 소유하다, 가지다. 똑같은 의미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개념에 어떤 시제를 암기하기보다는 약간은 이해해줘야 되는 어떤 거? 세 가지 개념에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포인트가.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쓰실까요? 쓰세요. 제가 첫 주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때에는 뭔가 그리는 느낌이 되면 안 돼요. 좀 앞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듯한 느낌이 되면 안 됩니다. 수업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판서되어 있는 내용들을 방금 들었던 설명된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내 걸 먼저 만든 다음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단순과 진행의 차이는 곧 끝나는 행위냐 지속적인 형태냐 이 차이고 단순과 완료의 차이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니까 라스트 패스트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면서 단순 시제일 때는 이런 걸 쓰네 yesterday, ago 이런 걸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라고. 그게 돼야지 되는 거지 이걸 받아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요약집은 나가요. 여러분 시험 전에. 그 요약집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이쁘게 필기한다고 별반 의미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복습 시간이 줄고요. 초반에 어휘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실 수가 있어. 그래야 결국에는 영어가 잘 돼요. 쭉 갈 수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하시고 필기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어휘를 외울 때나 뭐 이런 여기에 가끔 나오는 단어들 볼 때 있잖아요. 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약간 이런 단어의 느낌이 마치 전화번호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전화번호 같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주민등록번호 같은 느낌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리젠블이라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전화번호처럼 외우시게 되면 얘는 8개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하나를 외워야지 8개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외울 만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 말을 해야 돼요. 얘를 못 읽어도 돼. 뭐 리젠블이라고 꼭 맞춰서 읽어야 되나요? 듣기도 없고 말하기도 없는데. 레젠블 하세요. 레젠블. 상관없어. 얘를 읽으실 때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 되지 걔를 갖다가 무슨 시험에서 우리가 뭐 듣거나 말하거나 하는 거 없거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말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얘를 공부를 하실 때는 resemble, 뭐 belong to, have 뭐 이렇게 좀 오버하면 얘를 have라고도 안 읽어도 뭐 have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네들 세 개가 BING는 아니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만약에 못 읽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읽어도 상관은 없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에 붙는 점수가 나오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말로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펜 내려놓으세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들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시제.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뭐 반복적인 습관. 이라든지 불변의 진리 라든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속담이나 격언 요런 애들이 이제 반드시 현재 시제에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야. 현재 시제는 뭐냐면 동사 원형을 쓰는데 뒤에 s나 es가 붙을 수도 있죠. 누구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뭐 이런 걸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4가지의 경우. 예를 들면은 매일 밥 먹죠.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죠.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돌죠. 해는 동쪽에서 뜨죠. 불변의 진리죠. 뭐 일반적 사실 뭐 경찰은 뭐 민중의 지팡이죠. 의사는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죠. 뭐 이런 것도 일반적 사실이야. 자, 그 다음 속담이나 경험. 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담 격언이에요. 이런 게 나올 때는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얘랑 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연결을 시켜놓은 거야. 얘를 보고서 여러분 예문을 하나 쓰도록 할게요. 봐봐봐. 시제 일치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말 하나만 쓸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절에 동사가 과거 시제면 종속절에 동사는 과거 아니면 뭐? 과거 완료 이어야 한다는 게 시제 일치의 법칙이야. 이 얘기를 풀어서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나는 말했다. That 뭐라고? 지구는 둥글다고. 자, 이렇게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said가 뭐냐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라 그래. 그래서 걔를 주절의 동사라 그래요. 근데 that
절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어때? 괜찮으세요? 이렇게 대절, because 절, what 절, when 절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걔네들 전체 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한 접속사 뒤에 오는 주어 동사를 우리는 종속절이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종속절이라 그래.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우리는 주절이라 그러고 접속사 뒤에 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전부 다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그럼 종속절 안에 있는 동사가 누구야? was인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주절의 동사가 지금 무슨 시제예요? say의 과거니까 과거 맞지? said. 괜찮죠? 그럼 얘가 이제 과거면 종속절 안에 있는 대절 안에 있는 동사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는 지금처럼 was 과거 아니면 누가 와야 돼? had been, had pp. 맞죠? 과거 완료가 와줘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제 일치 법칙이야. 자, 보세요. 이런 법칙은 이 하나만 존재해요. 얘만 유일한 거고, 야, 너 여기 현재 왔으니까, 야, 너도 현재 와. 야, 너 미래 왔으니까, 야, 너도 미래 와. 이런 법칙 없어요. 뭐만 있어? 과거일 때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라는 법칙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시겠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얘랑 같이 접목해서 출제를 할 수 있다고. 자, 이 내용 보이세요? 지구는 둥글다. 맞습니까? 그럼 지구는 둥글다. 뭐예요? 불변의 진리죠. 그치? 그럼 어때? 지금 3번의 이론과 4번의 이론이 충돌했지. 야, 너 이 자리 과거 쓰래매. 과거 왔으면 과거. 맞잖아, 과거. 근데 얘가 아니라는 거지. 야, 아니야. 나는 불변의 진리의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난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 이거잖아.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얘 말을 따라줘야 돼? 얘 말을 따라줘야 돼? 얘 말을 따라줘야 돼.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시제 일치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 무슨 법칙? 예외 법칙도 있다는 거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엔 누굴 써줘야 돼? 대답해 보세요. 누구 써줘야 돼? 이지를 써줘야 되는 거야. 됐죠? 하나만 더 나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 난 제안했다. 우리가 어휘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이랬어. 생각나요? 이게 뭐겠어요? 주장, 명령, 요구, 요청, 제안하다. 동사가 오면 이 자리에 여러분 누가 생략된 거? should가 생략된 거. 근데 얘는 또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너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맞죠? 종속절 안에 있는 동사도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여야지. 이게 시제일치 법칙이죠. 그쵸? 근데 뭐야? should가 아니라는 거지. 걔도 뭐가 돼? 예외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난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만 쓸게. 현재 시제 또 뭐도? should 이렇게 좀 쓸게요. 됐어요?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러분. 근데 이 시제일치의 예외 법칙으로는 이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뭐 그냥 많이 안 나와. 사실은 그냥 얘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따로 나오는 거고 그지? 얘도 여기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냥 따로 나오는 거야. 그죠? 시제일치의 예외 법칙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 조건 쓸게요. 한글로 쭉.
얘를 앞으로 우리는 시, 조, 부, 현, 미라고 부를 거예요. 얘로 말할 것 같으면 17년도 2차 때부터 해서 역시 요거 슈드 기억나죠? 제가 너무 강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얘만큼이나 많이 나온 애예요. 물론 얘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얘만큼이나 많이 나온 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원래 next year, tomorrow 이런 거 있으면 못 써야 돼. 내일이잖아. 내년이잖아요. 그럼 무슨 시제예요, 우리가? 미래 시제 써야지. 그럼 미래 시제는 어떻게 써요? 영어로? will 동사원형. 이게 미래잖아요. 그럼 그대로 써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맞죠? 근데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야. 야, 여기 시간 부사 자리에 tomorrow, next year가 나오면 원래 미래 시제 will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맞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이게 시제일치 예의 법칙이에요. 됐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개 중에서 우리는 95개를 공부해야 돼? 5개를 공부해야 돼? 5개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온 애를 따지면 얘라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 시험 문제 만약에 얘가 나왔어. 근데 몰라. 틀려. 이건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영어가 내 합격에 발목을 잡을 수 있겠는데? 내가 공부가 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5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내가 왜 별표를 안 치겠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야. 다른 데다가 나는 우리 별표 칠 거 6번에다 칠 거거든요. 오케이? 자, 5번의 내용이 뭐냐면 11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11페이지. 거기 포인트 10번 보이십니까? 포인트 10번? 그 포인트 10번에 여러분 시간 조건의 부사제에서 현재 시가 미래 시에 대신한다라고 졸라 크게 써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박스가 나오죠. 그죠?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이 시간 부사절과 조건 부사절이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7번 보세요. 이제 이거는 똑같은 거야. 여기에 어떤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 그럼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동사가 있어 없어? 있어야지. 이거 우리 첫날에 배운 내용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당연히 있어.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자, 명칭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접속사 바로 뒤에 오는 주어 동사 말고 나머지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 주절이라고 불러. 오케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주어 동사. 칠판 보세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주어 동사 그 절을 우리는 뭐라 불러? 종속절이라고 불러. 근데 이 종속절이 이 문장 전체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갈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내용이 뭐야? 부사절인 거야. 왜 부사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갑자기 시제 파트가 아니라 접속사 파트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부사절이야.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중에서도 의미가 뭐여야 돼? 시간이어야 돼. 아니면 조건이어야 돼. 시간이라는 건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까지 이런 게 전부 다 시간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바꿔서 알아둬야 문장 속에 보이겠죠? 걔네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 박스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잘 나오는 애들 지금부터 내가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자, 빨간 펜 드시고요. til과 until. 빨간색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as soon as 보이세요? 뭐뭐 하자마자? 예, 좀 이따 또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 밑줄, 빨간색 밑줄. 자, 그 다음 when. 단골이죠, 뭐 단골. when. by the time. 보이세요? 빨간색이죠. 요 정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야. 이름이 좀 어려워. 근데 옆에 있는 조건은, 여러분 조건은 뭐겠어요? 저를 보세요.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 하는 한, 뭐 이런 게 조건부겠죠. 조건부. 자, 조건의 경우는 여러분 뭐겠어요? 옆에 if 나오죠? if에다가 빨간색 밑줄 치고. provided 보이세요? 걔 빨간색 밑줄 쳐요. so long as 보이십니까? 빨간색 밑줄 치고. 마지막에 unless 뭐뭐가 아니라면 그거 빨간색 밑줄 치세요. 걔네들 위주로 많이 나온다 이거야.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절 안에 있는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건 뭐야? 시간을 의미하거나 조건을 의미하는 접속사 뒤에 오는 주어 동사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괄호가 그 부사절이야. 이해되겠어요? 그 안에서는 이 동사가 뒤에 만약에 next year tomorrow가 있어. 그럼 뭐 써야 돼? 미래 써야 되잖아. 근데 이 자리엔 여러분 누굴 쓰면 안 된다고? 미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누구 써줘야 돼?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s나 es를 붙인 경우를 써줘야 된다고. 그게 맞는 경우라는 거야. 왜요? 3교시에 뵙겠습니다. 3교시에 나와요. 가정법에서. 알겠죠? 이유는 3교시에 나오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우리는 시제일치 예외 법칙을 정리를 할게. 어때 괜찮아요?